최근 일어난 성남 공연장 환풍구 사고를 계기로 대구에 있는 수천여 개의 환풍구는 안전한지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경북대가 다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다음 달에는 새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나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효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내일이 경찰의 날인데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해진 가운데 대기업 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된 한 여경을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성남 판교에서 지하 환풍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자 이 환풍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하철 환풍구 400여 개를 비롯해 2천여 개의 환풍구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전할까요? 도건엽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부근 인도 위에도 지하철 환풍구가 있지만 판교 사고 여파로 행인들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옆에 있는 거 그냥 환풍구구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사고 나고 나서나 이것도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꼈죠. 현재 대구 지하철 1, 2호선 주변에는 모두 434개의 환풍구가 있습니다. 83%인 362개가 높이 50cm에서 150cm에 이르는 타평이고 나머지 72개는 지면형 환풍구입니다. 문제는 보행자들의 접근이 쉬운 지면형 환풍구. 대구 도시철도공사 측은 환풍구 덮개를 1제곱미터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올라가는 일부 환풍구는 보강을 했습니다. 예, 이 환기구는 현장 여건상 차량이 불가피하게 환기구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HBM으로 보강을 해놨는 그런 환기구입니다. 현장 점검을 한 전문가는 지하철 환풍구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과도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통행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일반 건축물의 환풍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의 환기구의 경우에는 지붕 설계 하중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중이 낮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건축물 환풍구가 2천여 개나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돼 사고가 난 성남처럼 수직 형태의 환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달부터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순쯤 새 총장이 임명돼 대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경북대 차기 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5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1순위와 2순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를 맡고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경북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치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더 이상 경북대학이 세인들의 가십거리로 되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경북대학의 추락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투표가 끝남에 따라 대학 본부는 곧바로 신임 총장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 검토를 거쳐 대통령 임명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총장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수회도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발판 삼아 서둘러 새 의장을 뽑는 등 대학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경북대학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와 교수회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동안 불거진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주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만도 5,9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영유아 서비스가 79건, 5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8건, 발달 재활 15건, 가사간병 방문과 언어발달 지원이 각 7건 등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단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130건에 달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 1천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으로 일부만 지금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심사 절차도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예산 낭비와 함께 부도덕적인 관행이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부터 지역에서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법원과 대구검찰청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를 각각 국정감사할 예정이며 대구와 경북교육청 국정감사도 내일 열립니다. 오늘 열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금액을 따져 물으면서 지역 정책금융의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 청년 실업 해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대구시와 통계청이 협의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국제물주간을 맞아 오늘 경주에서 국제물포럼이 열렸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국제적 협조 필요성과 지구온난화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 세계적인 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낙동강 국제물주간을 맞아 열리는 경주 국제물포럼에는 국내외 학자와 관련 기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4월에 열리는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주 국제물포럼은 내년 4월에 이곳과 대구에서 행해질 세계물포럼을 위한 하나의 예행 행사로서 거기에서 논의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수자원 등 범지구적인 문제 외에도 신라 우물과 문화 등 지역의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도 벌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세르비아 노비사드 대학 미로슬라버 베스코비치 총장은 수자원 관리의 국제적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ropean macro region consists of 14 countries, and that is an example how cooperation can be done not only in Europe but also worldwide concerning water issues. 역시 기조 강연자인 일본 동경대 타이칸 오키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자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주제로 사흘 동안 계속되며
내내 대구 경북에서 열릴 세계 물 포럼에 참석할 고위 패널들의 회의도 함께 열립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만취한 행인들 때문에 지구대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치안 유지에 사용돼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주취자 응급센터가 문을 열어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서 지구대가 제 집인 양 누워있고 만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한 남성을 경찰관 4명이 돌보느라 애를 먹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시니까 그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대구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응급센터 5곳이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뒤 최근까지 18,000여 명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는데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대구에도 만들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보호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동의하에 정신병원 등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경찰력 낭비가 많았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사람들만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이 주취자 보호소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상주경찰이 1명에 불과해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대구지방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대구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비율이 57%로 국세청 전체 평균 4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대구청 산하 8개 세무서에서 잘못 부과한 금액이 804억 원에 이른다며 정확한 소득 신고 파악과 세법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전체의 결손 처분액이 9% 증가하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은 17%나 늘었고 미정리액도 국세청 전체가 57% 증가한 가운데 대구청은 71%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제품 사용이 늘면서 경찰 수사에서도 이런 증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찰의 날을 맞아 대기업 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된 특이한 이력의 여경을 소개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적발로 29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사건. 피의자들이 필리핀 현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서와 사진들이 노트북에서 발견되면서 수사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사건의 디지털 증거 분석을 맡았던 이현숙 경장은 대기업 연구원과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거쳐 올해 사이버 수사 경찰로 특채됐습니다. 휴대전화 개발 업무를 할 당시 미국 FBI와 접촉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폰이었기 때문에 FBI에서 범죄에 이용된 폰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렌식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요. 컴퓨터에 지워진 하드디스크를 복구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되살리거나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다 보면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즉 디지털 수사 과정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핸드폰이나 그 주변에 보이는 디지털기를 다 압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뜻하지 않게 발견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죄 수사라든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들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사이버 수사력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싶다는 이 경장. 이색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수사력 향상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례 200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 5년간 각종 선거에서 480여 건의
공무원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53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치 내용은 경고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의뢰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70차례 실시해 수도권 대형 5개 병원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70차례의 신장이식 수술 가운데 생체 신장이식이 39번이고 뇌사자 신장이식이 31번인데 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5개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 경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사무국장인 능보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6명은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시장을 만나 대구 시립합창단 주관 행사에서 찬송가가 여러 차례 공연됐고 지난해 가을 시립합창단 지휘자 취임 이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고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경북도 내 농기계 안전사고 459건 가운데 농번기인 5월과 8월, 9월에 44%가량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올해 20건의 사망사고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14건, 농약 살포기 사고가 2건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학교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학교당 평균 298만 3천 원으로 지난 2000년 171만 8천 원보다 73.7%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